엄마 문 좀 열어줘요. 문 밖에서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한밤중에 웬일인가 싶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빚을 못 갚겠어요. 카드도 막히고 투자도 다 날렸어요. 제발 도와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 후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 은행 통장 속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나. 저는 숨이 막혀오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버팀목인데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 저는 매달 조금씩 모아둔 노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안심하며 하루를 보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그 평온한 일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시 눈을 떼자 문 앞에는 지쳐 보이는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죠. 엄마 저 제가 큰일 났어요. 처음엔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전혀 없었고 울먹이는 목소리에서 진심과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들은 허리를 굽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카드비, 주식 투자 실패, 예상치 못한 생활비, 지출까지 그가 쌓아온 금액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고 그의 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좀. 말끝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동시에 가슴속 한쪽에서는 긴장감이 치솟았어요. 이 돈을 내가? 한순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미루고 집도 없이 독립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실수와 책임 회피 속에 살아왔죠. 지금까지도 그는 저에게 무엇인가를 의존해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발. 말은 간절했지만 눈에 띄는 건 그의 미숙함과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제 손에 쥐어진 통장 속 돈은 이제까지 쌓아온 제 삶의 안전망이었어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수십 년의 기억과 노력, 앞으로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아들의 눈물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엄마라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돈을 내어주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될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현실이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30 후반이 되었고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면 또 의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너 정말로 생각했니? 내가 30대 후반인데 왜 엄마가 너의 잘못을 대신해야 하지? 말로는 차마 다하지 못했지만 생각만으로도 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절박함과 제 안전망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죠.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저는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그냥 돈을 내주는 게 답은 아니야. 너의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 엄마가 대신할 문제가 아니란 걸 이해해야 해요.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지만 동시에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제 통장은 저의 것이고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지킴이였죠. 이제는 단순히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통장에 손을 대는 대신 아들과 함께 신용상담센터를 방문할 것이라고요. 그의 빚을 대신 갚는 대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책임감을 가지게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지막 지킴이다. 그날 밤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이다가 결국 불을 켜고 작은 스탠드 앞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통장이 묵직하게 제 시선을 붙잡았죠.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일하며 흘린 땀방울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나가던 기억,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나날들, 작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으던 그 긴 시간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걸 아들의 빚에 내어주어야 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 한 번이 아니잖아. 늘 반복이었잖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기회가 더 좋은 곳이 있다. 그러다 결국 안정된 일자리는 잡지 못했죠. 저는 늘 마음이 약해져서 생활비를 보태주곤 했습니다. 그게 잘못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피부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다른 한쪽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다가 결국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데? 내가 쓰러지면 아들이 대신 책임져 줄까? 그 싸움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슴푸레 비춰올 때까지 저는 단단히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들린 종이봉투에는 아마빗 독촉장이 들어 있었겠죠. 엄마,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이대로 두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저 정말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날 밤 내린 결심을 기억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마주해야 해.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엄마 돈 조금만 쓰면 저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다시는 안 이럴게요.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저에게는 허공에 흩날리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 그런데 똑같이 반복했잖아.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엄마의 돈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경험이야. 아들은 제 말에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임, 저도 책임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길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엄마는 너무 냉정하세요. 그 순간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냉정하다는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다시 뜨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냉정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내 빚은 내가 감당해야 해. 엄마는 내 노후를 대신 지켜줄 수 없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신용상담센터에. 그곳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대신 갚아주지는 않아. 그건 내 몫이야. 아들은 눈을 치켜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같이 가주실 거예요? 그래. 같이 가줄게. 하지만 대신 해주진 않아.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 순간 아들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현실의 무게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죠.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가 진짜 변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상담센터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희미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돈으로만 문제를 덮는 일은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들과 저는 함께 신용상담센터를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눈에는 어쩐지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방을 꼭 움켜쥐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잘한 선택이야.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니까.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밀어붙여서 온 거잖아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말에 순간 속이 뜨끔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죠. 모른다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도망치면 더 무서워져. 내가 마주해야 할 건 빚이 아니라 내 자신이야. 아들은 잠시 제 말을 곱씹더니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건물벽에 붙은 신용상담지원센터라는 편말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뚝 서 있는 듯 했죠. 엄마 정말 들어가야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순간이야.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무책임이지. 내가 이 문 안으로 들어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는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고 접수 데스크에는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꾸 고개를 숙이며 제 뒤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은 사람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카드 빚과 투자 실패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제가 대신 갚아주길 원했지만 거절했다는 것,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까지 모두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을 깔고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속상하면서도 안도되었습니다. 누군가 객관적으로 말해주니 아들도 조금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근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야. 너를 믿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만약 내가 대신 갚아줬다면 너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했을 거야.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담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본인께서 직접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은 여전히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끝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아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낮고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저한테 필요한 길일까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동안 늘 도망만 다녔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하지만 엄마는 내 옆에 있어. 대신 싸워주진 않지만 함께 걸어가 줄 거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길,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담사는 준비된 서류를 꺼내며 분납 상환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담실 안은 긴장과 눈물,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내 마지막 지킴이.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신용상담센터를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상담사가 알려준 절차대로 분납 상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매달 얼마씩 꾸준히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순간이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엄마, 저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죠? 아들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힘없이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월 소득과 지출, 그리고 매달 내야 하는 상환 금액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너 이제야 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으로 종이를 구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대신 갚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직도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다짐했던 제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뿐이지 돈은 아니야.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침대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주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야. 나도 약했어. 하지만 두 아이 키우고 생활비 벌어야 해서 울 시간도 없었지. 그래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도 이제 내 몫을 버텨야 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첫 상환금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어쩐지 그 안에 작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납부했어요. 솔직히 돈 내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금은 속이 시원했어요. 제 잘못을 갚아나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자신의 삶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그게 시작이야. 쉽지 않겠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엄마는 내가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무거운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상환의 길,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할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죠. 잠들기 전 저는 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의 숫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지킴이.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단호함이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첫 상환을 무사히 마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다짐이 꽤 단단해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자청하기도 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간식 하나 사 먹는 것도 망설이더군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깊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병원비도 나가고 회사에서 회식까지 잡혀서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퇴근 후 들어온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상환일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안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 수 있어.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근데 진짜 너무 버겁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딱 한 번만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렇게 다시 손을 내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안 돼.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그게 또 습관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옛날의 내 모습이 떠올라.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다르다고.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너무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매일 숨이 막혀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시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차올라오는 걸 꾹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엄마야.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대신 갚아주면 넌 평생 변하지 못해. 내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내 손으로 버텨야 해. 말을 끝내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듯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소리에 제 가슴은 또 다시 미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걸까?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제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노후자금 제 마지막 지킴이. 이걸 무너뜨리면 우리 둘 다 길을 잃게 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화낸 거. 그냥 너무 답답해서 하지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힘으로 끝까지 해내야겠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 옆에 있어. 도와주진 않지만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작은 변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하더군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며 책을 펼쳤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구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도 대견하던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버티려는 이 과정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값진 성장의 시간이구나 하고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 아들은 분납 상환을 시작한 지 반년을 넘겼습니다. 처음엔 매달 금액을 맞추느라 얼굴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도 무사히 냈어요. 퇴근 후 들어온 아들은 씩 웃으며 종이 영수증을 제 손에 건넸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과는 달리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벌써 6번이나 갚은 거네. 대단하다, 아들. 제가 말하자 아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별 수 없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기분이에요.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빚은 많았고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아들이 또 흔들릴 수 있겠죠. 며칠 후 아들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자격증 시험 붙었어요. 기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밤마다 공부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네, 덕분에 회사에서도 조금 인정받을 것 같아요. 상사도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혹시 또 무너진다면? 다시 손을 내민다면 나는 또 단호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지켜야 할 제 삶, 제 노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지킴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절제하던 아이가 그날따라 많이 마셨는지 비틀거리며 제 방 앞에 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남들 다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리 늦게 철이 든 걸까요? 빚만 잔뜩 져서 엄마까지 걱정하게 하고. 그 울음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들을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늦게라도 철이 들었으면 됐지.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엄마에겐 큰 기쁨이야. 아들은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줄게. 그 말은 절대 꺼내선 안 된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날 취해서 괜한 소리 했어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 알면 됐다.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 거야. 엄마는 그저 내 뒤에서 바라볼 뿐이지. 아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서게 될지 혹은 또다시 무너지게 될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밤 저는 스스로에게 또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지켜보기만 하자. 그래야 이 아이가 진짜로 자라날 수 있다. 창밖에는 작은 달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앞날에도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비추는 듯 했죠. 아들이 빚을 갚아나간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게만 보이던 짐이었는데 이젠 그의 어깨 위에서 조금은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까지만 하면 총액의 절반은 갚은 거예요. 그 말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솔직히 몰랐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더군요. 상사가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하고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했다 합니다. 저 이번에 팀장님이랑 외부 미팅도 나갔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벅찬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잠시 이런 빛을 보였지만 결국 무모한 투자에 손을 대고 모든 걸 잃어버렸던 과거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해.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회사 동료가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주식이랑 코인 다시 오른다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너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잊었니? 다시는 그런 말도 꺼내지 마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빨리 갚고 싶고 빨리 앞서 가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인생에 지름길은 없는 거야. 땀 흘려 버틴 시간만이 너를 지켜준다. 그걸 내가 이미 뼈저리게 배웠잖니. 아들은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흔들렸던 순간이 제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굳혀도 유혹은 늘 어딘가에 숨어있는 법이죠. 내가 과연 끝까지 단호할 수 있을까? 또다시 무너진다면 나는 그런 불안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믿어야 한다. 아이가 자라나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며칠 후 아들은 새로운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게 됐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요. 기쁨에 참아라는 아들의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잘했다, 아들. 그 돈은 어떻게 쓸 거니?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죠. 이번에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 마음도 놓이지 않겠어요. 그 대답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 뻔했지만 이번에는 제 말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준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더 든든하다. 아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아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에는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험대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아들이 제 손에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상환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수년간 목을 조여오던 그 빚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죠. 그 종이를 들여다보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갚았구나. 아들, 내가 해냈구나. 제 목소리는 떨려 나왔고 아들은 뿌듯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야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막막했는데 버티다 보니까 끝이 오긴 오네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도 길고 험한 시간이었지만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책임을 다해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속 끓이고 걱정하고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됐다.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니.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낸 게 제일 자랑스럽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엄마 노후는 이제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함과 동시에 아련한 슬픔으로 저려왔습니다. 아들아, 엄마 노후는 엄마 거다. 내가 아무리 효심으로 해주고 싶어도 이건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의 마지막 지킴이는 오직 내 두 손뿐이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흔들리던 눈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이젠 저도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제 발로 버티는 삶이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게 사는 거다.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남의 돈에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걸어가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무모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제야 철이 든 어른의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지켜온 그 노후 자금. 수없이 흔들렸던 순간에도 끝내 내어주지 않았던 제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그래,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삶의 지킴이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자. 창밖에는 초승달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노후와 아들의 앞날을 함께 비추는 듯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자신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수많은 흔들림 끝에 그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배웠습니다. 내 노후는 내 몫이고 내 마지막 지킴이는 내 두 손이라는 걸요. 아들아,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노후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의 것이란다. 노후 자금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지막 지킴이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